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주파수는 비밀기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구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성 있는 목소리와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로 많은 분들이 애정하고 또 애정하는 분입니다. 네, 이소우 시인을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습. 밥 한 끼 먹자던 가벼운 약속처럼 시간이 자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비로소 체온을 잃지. 울창한 육체 사이로 마지막 잎새 같은 당신의 손바닥, 깍지를 끼고 날마다 빗금을 그으며 남겨진 날들, 접시 위에 살갗을 거슬러 절반의 옆모습, 절반의 뒷모습을 포기어 두고 제외한 우리.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전의 명복을 빌어 우리가 즐겨 했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숲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오늘과 같이 벌거벗은 우리는 멀미를 하고 여전히 귓가엔 고백들이 방을 나서는 소리, 당신과 온 생애를 거슬러 마지막 음표를 마치고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길, 당신이 끝끝내 가지고 돌아온 나는 이미 오래전 잊힌 걸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은 연습을 할 테니 당신은 오늘의 거짓말을 영영 들키질 말기. 네, 멋진 시 낭독 들려주신 이소우 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시집에서 가장 오래전에 쓴 시이고, 그다음에 제가 등단작들을 하나도 싫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연습이라는 시만 시집에 실게 되어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여서 네,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콜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는 없을 텐데 첫 시집이기도 하고 제 37회 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집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은 시집을 내고 작가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특히 삶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한테 독자가 있다는 것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 책이 제 시들이 많이 읽힌다는 감각도 없었는데 책이 나오고 독자들이 많이 생겼고, 가족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를 쓴다고 하면 돈이 안 되는 거 왜 쓰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처음으로 책이 나오고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물질로 이렇게 보시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네가 드디어 시인이구나, 열심히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지지를 해주시죠. 네네네. 지지까지는 아니고. 지지까지는 아니고? 노는 건 아니구나. 네,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소우 씨는 두 번째 시집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올 시집은 핀 시리즈로 2022년에 나올 예정이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산문집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산문집으로 만나죠. 네. 내년 상반기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늦어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저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이제 돌이킬 수 없으세요. 네. 출판사 측에서 보고 있어요. 서너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두 번이나 나오네요. 네. 첫 번째 코너인 서너 개의 단어로 된 사전은요, 최근 작가를 사로잡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서너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적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 낭독도 함께 하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시들이 저는 시집에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그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다나 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해운대, 뭐 몇 가지 바람, 뭐 이런 것들. 저는 여의도 송로병에서 태어났고요. 분명한 서울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가 임용고시를 부산으로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사실 부산에서 시작되거든요. 저의 기억은 방파제가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저씨들이 낚시를 항상 하고 있었고, 저는 바닷길을 따라서 집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풍 가면 무조건 바다로 가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바다 하면 좀 뭔가 휴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저는 그냥 바다는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배경 중에 하나. 네, 그냥 배경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늘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일 수 있겠군요. 네. 죄송해요. 좀 아름다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부산이 굉장히 교통이 좀, 제가 살 때는 제가 좀 복잡했어요. 그때 산도 토큰 쓰던 그 시절이죠.
저 그렇게 옛날 첫 번째 키워드 부산에서 이제 꼽아주신 시는 아무런 수축이 없는 하루. 밤에는 낮을 생각했다. 형광등에 들어가 죽은 나방을 생각했다. 까무로 까마득한 삶. 셀 수 없는 영 앞에서 우리.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처음 듣는 얘기 살면서. 아 진짜요? 네. 뉴욕을 굳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뉴욕은 제가 그래도 살았던 곳이라서 네, 이렇게 보이면 되게 뭐 얼마 정도 사신 거죠? 처음에 1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 한 달씩 해서 4번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살았던 도시거든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주 찾았던 해외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선정하였습니다. 뉴욕에 대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욕 예술의 중심이라고 하는 도시고 이래서 막 너무 떨렸는데 막상 갔는데 이제 잘 사는 동네는 너무 잘 살고 저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이제 위협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좀 정이 많이 갔어요. 그 이후에는. 뉴욕 하면은 막 엄청 버스킹하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진짜 예술적인 그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고 이제 네. 저는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은 막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인종차별도 겪고 그런 것도 되게 네. 아마 캣콜링의 그런 어떤 시 자체도 그런 경험에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할 수 있겠죠? 이소시님의 캣콜링이라는 지집이 뉴욕 맞죠?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번역돼서 출판사 뉴욕에 있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이제 영어로 시집이 출간될 예정이에요. 지금 번역가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제가 알기로 북미 지역에 다 나가고 그다음에 영국 런던까지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시집이 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박수 한번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영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한번 읽어보고는 싶은데 그 외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읽는다는 감각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번역가님이 이제 이렇게 샘플처럼 보내주신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학은 제가 한글은 그래도 조사라든 그런 감각적으로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영어는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보고 고르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근데 이거는 고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언어 감각이라는 게 그렇죠. 네네. 나를 함께 쓴 남자들이라는 것을 번역을 할 적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쓴이 사용하다의 쓴을 할 것인지 글씨를 쓰다의 쓴을 할 것인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중의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이제 영어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선택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조금 더 치우치게 썼었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썼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어떤 것들은 제가 각주를 새로 쓰는 것도 좀 많아요. 두꺼비 집이 뭔지도 각주를 써야 되고 007방도 각주를 써야 돼요. IM 그라운드도 각주를 써야 되고 IM 그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너무 영어로 되어 있는데 IM 그라운드. 하지만 그들은 IM 그라운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소개하기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쓰면서 맨날 재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 별 생각 없이 썼다가 이렇게 갑자기 제 글에 더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외국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주실까? 라는 좀 기대감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꼭 막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인앤아웃 버거가 서부 지역 그 서부 버거로 버거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미국하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제가 처음에는 시애틀로 갔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우리 뭐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거 이렇게 뭐 멤버십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 동부를 딱 가는데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완전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그 시차도 그냥 4시간이잖아요. 동부랑 서부가. 근데 그렇죠. 갑자기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가 아예 다른 나라라는 거. 저는 그냥 미국하면 미국이에요. 가서 제일 좋은 게 걷기가 참 좋아요.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비뉴 스트리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닌다는. 네, 그냥 이렇게 걷기도 참 좋고 그리고 웬만큼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것들은 이제 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싱싱버거라던가 블루보틀이라던가 다 들어왔기 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르지 않았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죠. 저희 엄마가 맨날 개입이라 그러거든요. 아무거나 잘 모르는
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네. 딱히 갈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것은 그냥 동네로 말을 하고 싶어요. 동네? 네, 어떤 동네가 주는 동네일까요? 분위기는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 제가 이 시를 왜 썼냐면 저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이상한 섬은 처음 가봤거든요. 이렇게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2km밖에 안 되는데 지하철 하나에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뉴욕 맨하튼의 뷰를 볼 수 있고 솔직히 감도 안 와요. 그 섬이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는 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염병이나 정신병 환자들을 가두던 섬이래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가장 부촌이거든요. 부촌 중에 하나라서. 그렇구나. 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현지한테 이걸 뭐 유엔 대사들이 사는 데라고. 네 이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뉴욕을 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엄마를 데려왔을 때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참 예쁜 섬이다 이러면서. 네. 같은 동명의 시 네 루즈벨트 아일랜드.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이소신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빛 속에서 그늘을 들쳐업고 너와 섬에서 물담배 피우고 싶다. 글라스로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럼 넌 내 눈을 보고 그림 이야기를 하겠지. 여러 개의 시선이 뒤섞인 세전에 대해서, 세전을 말할 때 반짝이던 내 눈에 대해서 쓰겠지. 좁은 캔버스에 갇힌 검은 침대 앞 컵과 흰 장미를, 한 쌍의 브래지어를 우리에게 채우는 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린 왜 이 순간이 위대한지 말하겠지. 우린 섬에서 또 다른 섬에 가 눕겠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내 방에 앉아서 맨하튼을 바라보겠지. 내일은 그랜드 센트럴에 가서 우리 주니어스 치즈케이크를 먹자. 먹으면서 왕가의 영화를 보자. 이랑의 노래를 듣자. 들키지 말자. 그리고 우린 참 지질하다고 웃겠지. 목에 커튼을 걸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린 잘 어울린다고 말하겠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째서 사랑이 아니야? 웃겠지. 내가 돌아가는 그날은 눈이 아주 많이 왔다고 내가 그랬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그랬다 내가. 여기까지 해서 저희 1부 코너가 끝났어요. 이제 2부로 어느 누구의 모든 사연. 자, 다시 할게요. 저희가 그 신청을 받기 전에 어떤 사연들을 적어주셨잖아요. 이제 이소호씨님하고 같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렇게 사전에 받은 것 외에도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손드니? 빈티지 반지들을 모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가격대가 꽤 있어서 길티 플레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으다 보면 언젠가 분해됐던 날을 주워나가는 기분이라 기분이 좋아요. 이태원에 위치한 가게인데 이슬람 사원 옆에 있어서 분위기도 묘하고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계절에 한 번씩 가요. 입문자 치고 꽤 모아서 내 손가락 닦이는 날도 있는데 은반지들이 서로 스칠 때마다 나는 금속 소리가 꽤 선명해요. 엄마는 디자인을 줄일수록 좋다고 주장하시면서 제 반지들은 하나같이 촌스럽고 과하게 화려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손이 예쁘단 말을 자주 듣고 자라기도 했고 장신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끼는 것처럼 커다란 원석도 좋아요. 빈티지 반지를 좋아하게 되면서 광학이나 시계 용어도 배웠어요. 수집은 예전부터 다양하게 했는데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요. 이소호씨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정말 이미 네. 손에도 네. 손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연을 보는 순간 이소호씨님이 원픽이 될 수 있겠다. 오랜만에 만날 때도 항상 쇼핑백을 가끔 갔던 기억이 나서 무슨 브랜드가 요즘 좋은 게 나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오신 독자분 이름 바로 맞췄거든. 제가 이거 어디 거지 않냐고. 저는 그거를 저는 한 번에 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거의 전문가시군요. 네 그럼요. 네. 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럼 혹시 이 가게가 어딘지 알고 계실 것 아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빈티지는 또 그쪽에 근데 저는
새 것을 좋아해요, 빈티지 말고. 이게 저도 옛날에는 이제 반지 같은 거를 브랜드 하나에서 은반지 저는 하나 꽂히면 엄청 사거든요. 그 브랜드에서만. 제가 이 반지 브랜드가 거의 3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막 엄청 화를 내셨었어요, 처음에. 약간 그래서 좀 공감이 갔는데 막 네. 너 이거를 네가 손가락은 10개인데 막 왜 이렇게 반지를 많이 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셨는데 이거를 사서 끼면은 그냥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한 작은 뭐 사치이자 소비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인님은 반지 말고 좋아하는 액세서리가 있을까요? 액세서리를 또 목걸이도 많이 차고 전 귀는 좀 못해요. 찢어져가지고 안 보이시? 찢어져가지고 남미 배낭여행 중에 이렇게 귀걸이를 끼고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귀걸이 툭 떨어지고 이랬더니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귀걸이는 못해요. 너무 귀걸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니까 관상적으로 여기에 네가 찢어서 돈이 나가는 것 같다. 혹시 네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사실 귀에서 귀가 아니냐. 저희가 사연에 어울리는 신청시를 또 받고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 시는 자기 혐오 예술가 1인의 유언록. 근데 제가 이 시를 골랐던 이유는 이거는 시집이 없는 시예요. 근데 비밀기지에서 좀 그 시집이나 책에 아직 나오지 않은 글들을 좀 읽고 싶어서 자기 혐오 예술가 1인의 유언록. 먹지도 않고 부른 배, 입술, 팔자주름, 블랙헤드, 무쌍, 속상, 발냄새, 곁털, 머리털, 개털, 주걱털, 회상사 상식 없음, 다크서클, 코랄 립스틱, 애정결핍, 쇼핑 중독. 아무나 사랑해주면 사랑해요. 네가 주면 나도 줄게 별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프람정 0.5ml, 프록틴 캡슐 명세 핀정 6mg, 인데놀정 10mg, 명인 다제팜정, 명인 브로마 제팜정, 트리티코 서방정 75, 아빌리파이정 프록틴 캡슐, 원형탈모 오타반정 등들은 가드름 개기름 한여의 거지 근성만 있어서 알아서 설설기는 반쪽짜리 신여성, 지랄 쌈 싸먹는 우리 집 아픈 동생과 가여운 어머니, 집에서 유난히 카리스마 넘치는 나의 아버지, 거기서 불행히도 나는 맞이. 우리 집은 누구 거? 농협 거. 사는 게 미나노 날라리 빚잔치. 고객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1588 부도스포. 신용불량 문제 없어요. 대신해 주세요. 모든 걸 못 참겠어요. 시켜만 주세요. 모든 걸 아는 척 떠들기, 들은 걸 떠들기. 구구절절 여기 세상 가벼운 입술과 새치혀 함께 잠들다. 침묵을 내려놓다. 미역국이여 육개장이여 국화 한 송이여 쌀, 향, 초, 절, 술. 나 여기 문장으로 남다. 감사합니다. 약 이름이 좀 어렵네요. 좀 어렵.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좀 특별한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반 정도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면서 밖을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낮과 밤이 바뀌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면 가슴이 빨리 뛰고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 보니 친한 친구라도 만나는 날에는 흥분해서 급하게 말하다가 목이 쉬곤 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소일거리 가끔 하는 백수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폐잔병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고 비루한 기분에 휩싸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몸과 마음 모두 지쳐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뒤에는 폐잔병인 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합리화를 시작했고요. 저의 취미는 합리화일지도 모르겠네요. 돌고 돌아서 최근에는 제4회화 중입니다. 제4회화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연락이 끊기지 않은 소중한 인연들을 보온하는 마음으로 밥이라도 먹자고 해서 만나고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능숙한 척하지만 사실 늘 두근거리는 마음이고요. 떨리지만 그걸 숨기고 능숙한 척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능수능란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괜한 기대를 해봅니다. 사연을 쓰면서 느끼지만 이런 제 사정을 알아주길 바라며 들키고 싶은 마음과 부끄러워서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은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사로 혹은 사회로 편입되는 게 그 폐자병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그 내용도 현대사회에서 겪기가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해요. 집에만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집 밖에만 나다녀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공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 지금 전업시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읽는데 좀 슬펐어요. 공감이 가서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는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했어요. 아 이제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노력을 하려고 일부러 뭐 요즘에는 이제 돈 내고 이제 모임을 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어떤 알지만 잘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검열이 또 너무 심해서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고현우 시인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혹시 내가 현우한테 잘못을 한 건 없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서로 말은 안 했네요. 집에 딱 가면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친해도 사람을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이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고 내 사생활에 약간 영역을 들어오는 사람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이 거리감을 살짝 좁혔다가 돌아가서 이제 또 나 죄 지은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만 반성하나? 막 이런 생각도. 반성을 하지 않는 성격의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우리가 20, 30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관둘 수 없는 것이고요. 네. 흑년회라는 시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 이 시는 겁이 나서 한 번도 낭독해 본 적이 없는 시 같은데 이 시는 너무 읽을 때만 떨려요. 송년회. 내가 요즘 신인들 시집을 자주 보잖아. 잘 들어. 시라는 건 말이야. 미치는 거야. 지금 내 상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지. 독자들은 네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선배들 니들 족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나도 뛰어넘어야 하는 거야. 그래 알지. 너 시 잘 쓰거든? 시를 못 쓰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 근데 네가 가족 시를 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볼게. 너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그래, 최승자처럼 되고 싶다며? 근데 넌 최승자가 될 수 없어. 다르거든. 이 세상에 최승자는 최승자 하나야. 네 시는 뭐랄까, 끝까지 안 간 느낌? 더 갈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극단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극단으로 간 시인이 누가 있을까? 그래, 최승자. 내가 보기에 말이야, 네가 착한데 나쁜 척을 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게 진짜 너라고 생각하면 독하게 밀고 나가란 말이야. 미친년처럼 시의 끝에 매달려 있으란 말이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란 말이야. 말해봐. 넌 어떤 시인이랑 싸워서 이길 거야? 어떤 시인이랑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시는 말이야, 솔직히 아무도 못 이겨. 선배한테 혼나는 그런 느낌.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대사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혼자 연기를 연습하거든요. 오늘 주파수는 비밀기지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웃기고 싶은 게 목표인데 이번에는 웃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참 재밌는 사람인데 우울한 시를 읽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막 되게 슬픈 얘기를 듣듯이 막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제가 슬프게 진행했어요. 실패한 것 같아서 다음에 웃긴 내용으로 저를 찾으신다면 제가 한번 시집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아이돌 얘기하고 이제. 네. 금방 얘기해서 스포츠도 다 보거든요. 저는 올림픽 때 저는 퇴사해요. 뻥이 아니 진짠데?